2009년 3월 27일 방송 발전에 공을 세운 방송인의 업적과 명예를 기리는 방송인 명예의 전당에 탤런트 이순재 선생이 연기자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56년 데뷔 이후 고희를 훨씬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한결같은 열정으로 삶의 진정성과 사실성이 깃든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이병훈 프로듀서는 이순재 선생에 대해 대사 리딩이나 촬영장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다. 항상 미리 나와 연기 연습을 한다. 심지어 세트나 촬영장을 둘러보고 자신의 연기 동선을 연구하는 것은 일상화된 풍경이다. 맡은 모든 역할마다 인물 분석에서부터 대사의 발음까지 늘 고민하고 연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배우 이순재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번째 만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소정 씨와 또 송재호 씨, 김수미 씨 모두 다 친하게 지내는 연기자와 이번에 했던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연기 그렇습니다. 그 촬영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분위기가? 비교적 네 사람이 또 일부는 이제 과거에 80년대까지 방송국 조금 때 젊었을 때는 못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송조 씨 이제 KBS 주로 했고 우리 김수미 씨 MBC이고 윤소정 씨 물론 이제 TBC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도 송조 씨 이제 저하고 영화도 한두 편 같이 했고 드라마도 한두 편인데 김수미 씨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모든 드라마도 같이 해본 적이고 같이 했는데 역시 노련하니까 그렇게 처음 같이 해도 이렇게 무슨 호흡을 맞춘다든지 어떤 앙상블을 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상대방을 가까운 시일에 가까운 시간에 이해할 수 있고 또 맞춰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원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노련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네, 씬이 나와서 오토바이를 직접 배우셨다는데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그 위험해요. 옛날 젊었을 때도 한 두 번 타다 큰 사고를 낼 뻔했는데 오토바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보니까 꼭 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은 대역을 좀 썼으면 했는데 이 영화라는 게 대역 쓸 조건도 있고 안 돼서 결국 일부는 이제 좀 한 3주 정도 가서 교습을 받으셨어요. 속성으로 좀 배워가지고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꼭 비춰야 될 장면을 이제 내가 타고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다 큰 사고가 날 뻔도 하셨다는 그건 한번 들으면 차하고 부딪혀가지고서 이렇게 날아간 적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큰 사고를 면한 적이 있습니다. 뭐 스피드 광이시라든가 보통 때 불같은 성격이신가요, 선생님께서?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 그 사고는 그것도 영화입니다만은 한강민션 지금 동부시 한강민션 측에서 했는데 그때는 국산 오토바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 주인이 450 아주 빨간 기가 막힌 차를 가져왔더라고. 잘생겼겠네요. 그 이제 이 동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연습을 하자고 해서 날 태우고 이제 지가 오고 왔는데 한번 해봐서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해보는 게 가다 보니까 차고 맞부딪혔는데 이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게 바꾸서 이제 나는 차를 뛰어넘어서 날아갔는데 어머나. 어린애들이 구경을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튀어서 혹시 애를 깔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 떨어졌죠. 그 짚은 바람에 이제 정말 많이 다치지 않고 이제 턱만 까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고 또 사실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걸 습득해서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타는 것도 죽기 살기로 타는 거지 요즘 같으면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말 태우지만 그때는 소용없어요. 이 배우들 보고 말 탈 줄 아시오 그러면 배역 뺏길까 봐 그럼요 타는 거야. 그러니까 타다 보면 한참 뛰다 보면 안 오는 거예요. 말만 오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했어요. 자동차는 못하면서도 할 줄 안다고 템포 들고 이럴 때니까. 어제 말씀 중에 윤소정 씨, 오현경 씨가 전부 같이 입사 동기라고 할까? 이렇게 같이 한때 활동을 하셨던. 우리 윤소정 씨는 이제 일기생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죠. 우리 이제 전속으로 들어왔고. 연기를 하셨으면은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강간 사건의 피해자 소녀로 나왔었고, 그렇죠. 범인으로 하셨다가 했었죠. 다시 이렇게 연기 같이 사랑을 하는 호흡을 맞추시니까 어떠셨어요? 또 그리고 친한 친구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아내이기 전 얘기입니다. 네, 그때는 그랬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배역이라는 거는 그 범인 같은 건 상당히 재밌어요. 그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역할이 사실은 해볼 만한 역할이고 재밌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꼭 좋고 이런 소위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주인공 그것도 좋지만 사실 그 역할이 좀 심심해요.
오히려 개성이 약해버리니까 아름답게 이쁘게만 보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격적인 역할들은 그런 다양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젊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역부터 했기 때문에 별 역할을 다 해봤거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선택된 주인공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슨 신인 배우 주인공 모집해서 들어가서 배우가 아니니까 바닥부터 영국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거고 나중에 영화도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텔레비에서 하는 걸 보고 영화에서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자리에는 건 제일 처음엔 아무래도 조연이지 주인공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조연서다 보니까 인정받기 시작하고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봤을 때 주인공으로 이제 겸해서 할 수 있고 네. 그 주인공 조연을 겸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 우리 동료들끼리 할 때도 이낙훈 군이 주인공은 우리가 친구 조연을 오는 거. 또 내가 주인공이 이낙훈이 오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요새는 주연급은 주연급, 조연급은 조연급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스타 시스템들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옛날에도 물론 이제 우리 신성희 씨 같은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주인공 말이지 조연한 적이 없다는 말씀에 그런 그 당시도 영화 쪽은 스타 시스템이 확보가 됐고 오히려 연극이나 텔레비전 쪽은 교체 출연하는 거예요. 네. 같이 상부상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연극적 연기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어떤 변형된 캐릭터라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었고 이런 저력들을 우리가 젊었을 때 키워놓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20, 30대 때 연기했던 노역과 지금 현재 정말 노년이 되어서 연기하는 노역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순도에서 늙은 부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정려에 맞는 늙은이에요. 네. 근데 런닝 타임 보니까 우리가 제일 빨라요. 우리가 1시간 23분인데 우리보다 젊은 친구는 1시간 30분, 40분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역이니까 늦게 천천히 이런 느리게 생각이야. 대사를 읽거든요. 네. 그 우리 젊었을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은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건 허스키 보이스니까 조금 위장을 하게 되면 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어설프죠.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론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리어왕 같은 거는 이거 사실 노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 1년에 4대비에 걸러오면 해밀턴은 젊었을 때 하는 역할, 그다음에 오셀로나 맥베스 같은 중년에 하는 역할, 리어왕은 노인왕인데 사실 노년의 지금 나이에 그 역할을 하면 정말 힘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이제 40대, 50대 때 노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 재미있는 건 아서 밀라가 그 다스틴 호프만을 상당히 귀여워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40대 때 아서 밀라 윌리 로만을 하는데 제가 그걸 40대 때 해보고 60대 때 해봤습니다만 예. 40대 해보니까 다스틴 호프만이 이게 젊어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에서 그냥 이봐. 그건 나이 뭐 힘들어서 못하는 역할이야. 자네 때 나이가 적응해. 그 밀러 자신이 그랬대요. 근데 사실 그랬는데 연기라는 거는 생활의 체험이 대단히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연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상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인물이니 이러겠지. 그런데 우리 이제 경험을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유사한 조건은 체험을 통해서 더더군 기억이 있으니까 훨씬 더 사실적이고 디테일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노역 이런 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관념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실제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정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메모리가 없으면 전혀 표현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배우들은 연륜과 생활이 쌓이다 보니까 역시 노련해지는 거예요. 그 외국의 경우도 보면 노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션 코네리 같은 경우는 초기에 공공실에 왔을 때는 패기만 하고 다 해놓지만 오히려 그 양반은 나의 모습 더 좋은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원숙해지고 더 좋아하네. 선생님은 어떤 편이신 것 같으세요? 네? 연기의 전성기, 절정이 언제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그건 뭐 아직 안 객관적인 왔다? 평가 오히려 저건 좀 나이 먹어서 오히려 전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작품 그대를 사랑합니다로 윤소정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연말에 나무주연상을 분명히 수상하실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누가 보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사회라는 건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초 연극이기 때문에 그 후에 더 좋은 작품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연말에 결산하는 게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워낙에 상복이었기 때문에 상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지가 오래됐어요. 글쎄요. 선생님이 저는 그 많은 상들을 받으셨으리라 제대로 된 좋은 상들을. 근데 그렇지가 않으셨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건 뭐 이제 사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금전도 잘했어도
그 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 해 그렇게 했으면 달 수 있는데 그게 아카데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데미상도 보게 되면은 운이 나쁘면 뭐 그걸 운거정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그 자체에 대한 연기의 평가는 물론 합니다. 평론가들에 의해서 평이 되지만 상을 받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퍼져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On the Waterfront라는 영화의 그 마론 브란도가 너무 멋있죠. 처음에 나온 역할이지만 그 사람하고 경제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메이슨의 영국 배우입니다. 이 제임스 메이슨의 어떤 영화냐면 A Star is Born이라는 스타 탄생이라는 영화예요. 거기가 그 뭐 할리우드의 알코올 중독자로 나옵니다. 네. 정말로 연기가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 브란도가 치고 올라오니까 결국 못하고 우리가 제임스 메이슨 평생을 못하기가 좀 못합니다. 어렵네요. 네. 그 시기에서 평생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공로상 비슷하게도 줄 수 있는데 아카데미상은 워낙에 그런 부분에서 냉혹하기 때문에 평생을 못했어요. 제임스 메이슨이. 그 훌륭한 배우가. 선생님도 약간 그러면 상이 안 돌아올 때 조금의 뭐 섭섭함 그런 건 같은 걸 아니고 그런 건 느끼시는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화 쪽은 텔레비는 이제 초창기에 방송국이 준 건 오히려 TBC에서 여러 번 탔어요. 뭐 소위 요즘 이제 방송의 대상 비슷한 거는 TBC 때 우리가 30대 40대 여러 번 탔기 때문에 그건 뭐 아쉬움 없고 오히려 80년대 이후 언론통 배우에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얘기라. 그건 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영화의 경우는 한 두 번 탈 기회가 있었는데 70년대 영화 배우고 텔레비 탤런트를 구분하지 않은 운동이 영화계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부가 전체 영화인들 생각에 일부가 텔레비 탤런트로서 영화를 왕성했는데 자기들은 텔레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하쇼. 또 와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 영화를 전부 후시 녹음이기 때문에 사실 대사를 제대로 외워가지고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최무령 선배 같은 이런 주인공 오시는 몇 분 외에는 그냥 그저 현장에서 불러준 대로 해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서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TBC에서 이미 텔레비를 통해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서 거기다 외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녹음도 우리가 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양반들이 대사 훈련이 안 됐으니까 텔레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텔레비는 대사를 암기력이 못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질투를 해가지고 일부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텔레비 달래니까 제껴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가 70년대 한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네. KBS 제일라디오 명사초대석 연기자 이순재 선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사들의 인생 속에 묻어난 시대 정신을 공감하는 시간. KBS 1라디오 명사초대석. 방송인 유정아 씨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현장 또 드라마 현장 또 가르치시는 곳 어떤 곳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세요? 뭐 우리 현업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죠.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 연기자. 뭐 드라마나 영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영화는 한 30년 우리가 과거에 메소드에 대해서 지금 메소드 전혀 달라졌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영화는 참 힘들었습니다. 조건도 힘들었고 영세했고 또 태우라는 것도 근데 요즘 가보니까 헐리우드더라고 한국 영화 쪽이. 물론 그동안에 이제 뭐 100억대 블록버스터가 나오고 하면서 영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정서도 많이 달라졌고 옛날에는 촬영 현장에 소위 제작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주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즘처럼 그렇게 진도를 못 내면 감독도 그냥 몰아세우고 닥달하고 날이 흐르면 저기 햇볕 날때 저기 가서 찍으라고 그러고 그럴 때예요. 그게 이제 60년대 거고 요즘은 뭐 영화는 대단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영화 작업이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느끼고 텔레비전은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때는 그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생방송의 조건 때문에 그게 습성화가 돼가지고 80년대 이전 과정을 연속곡이 나가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하게 연습할 시간이 있고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 신인들 경우 지적을 해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지금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연습이라는 게 없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에 대본이 나오고 대본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예. 선생님은 그럼 그게 연습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적으로도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 여건은 엇고적에 나오는 신인이나 50년 온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연기를 만들고 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연습하면 우리 그 젊은 배우들도 훨씬 잘할 수 있죠. 예. 훨씬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을 깊이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출이 제대로 디렉션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쪽대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뭐 거군요. 다는 아니지만 예. 더러 일부 작가들에 의해서는 그렇게 급하게 대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 우리가 1시간 반짜리 찍기 위해서 보통 2-3달 걸리고 희곡 2시간짜리 연구해서 한 달 만에 2달 연습하는데 70분짜리 드라마를 이틀 만에 찍어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예. 뭐 저희가 이제 일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진지하고 심각한 여러 가지 일 현장에서 사실은 또 아름다운 여배우들과 그 청춘도 함께 다 하셨던 거잖아요. 물론이죠.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 같은 건 없으셨어요? 청춘 시절에? 이제 우리 때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텔레비 여건은 여유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여건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시간도 있었고 영화는 대단히 각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네. 조건도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더러 이제 청춘물 찍을 때 보면 아주 악조건에서 찍을 때 그냥 밤 꼬박 새고 네. 그다음에 새벽에 빛 뿌리고 네. 그러면 이제 여배우가 보면 이렇게 보면 안아주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충동을 그냥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은데 악조건이 안아주고 싶은 조건이 그런 아니요 너무 네. 불쌍하게 비니까 네. 동료로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정신을 누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양쪽 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정신 차려야 돼. 네. 그 충동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절제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나 그 충동을 참을 수 없게끔까지 되면 그게 사랑이 돼서 연사가 글로 되는 발전을 거잖아요. 연민으로 발전할 수가 그런 있죠. 적은 없으셨어요? 그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늘 절제를. 우리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정서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러브스토리 찍는데 이런 데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평상적이고 정상적인 데서는 불가능한데 거기까지 안 가는데 그런 악조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저기서 카메라 한 100m 바깥에서 롱샷을 찍기 위해서 보면 숨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레디고 오면 이제 그때 나타나서 걸어오는 거다. 네. 피 맞으면서. 이게 뭐 단 둘이 있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뭐 그때 충동적으로 안 하면 안기는 거예요. 상대방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강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의지하고 싶은 상황인데 네. 이런 데서 이제 잘못 발전하게 되면 이제 그게 러브스토리를 실제 러브스토리를 발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 근데 이제 되고. 그게 네. 처녀 총각이 상관없는데 예. 가정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게 상당히 이제 충동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총각 시절, 처녀 시절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아니, 그런데 로맨스로 이제 키워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결혼도 늦게 영화도 늦게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혼과 거의 비슷하게 영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20대 때 했으면 그런 경우에서 어떤 인연이 맺어질 수도 있을지. 그런데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은 뭐 이게 한 집안 식구 같으니까 특히 이제 TBC 같은 경우는 선후배관계가 엄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애저 있는 훈련이나 애저 있는 조언을 해줬지 그렇게 좀 발전하기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TBC는 전부 가족 같았어요. 그러니까 온누이 같이. 네, 전부 가족 같았으니까 뭐 헛다한테 뭐서 오빠도 우리가 자꾸 돌려주고 그랬어요. 네. 급하니요. 생방송이 급하니까 벗으면 그냥 속 치면 자꾸 돌려주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진짜 온누이와 동지 사이신 그냥 거네요. 동기 그런 입장. 그러다가 무용학도셨던 사모님과 늦은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좀 늦게 만난 경우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더러 이제 고등학교 연출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경북고등학교에서도 한 3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학교, 그 당시 이제 드라마 센터가 주최한 고등학교 연극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내가 연출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연출을 하려던 친구가 바쁘니까 나한테 떠미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나기 때문에 가서 시도를 했는데 거기 이제 내 처제된 친구가 거의 제 2학년, 고1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연극반에.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작품이 그해 1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처제도 연기상을 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참 있으면 우리 웬 아가씨가 친구랑 둘이 같이 오더니 계란을 2개 딱 삶아왔더라고. 그러더니 내 동생 좀 잘 봐달라고 그래. 뭐 잘 봐주라 뭐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상을 탔는데 우리 장인 되시는 분이
저녁을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날 불러서 저녁 낼 이유는 없는데 뭐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어떤 내내는 고맙게 가서 밥을 먹고 나더니 우리 집사람과 같이 구경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로요? 영화 구경 가라고 영화 구경 표를 가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세 적성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좀 더 알게 됐죠. 그 계란 주실 때부터 벌써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혹시?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고 그냥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전 뭐 나이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다음부터는 이제 상대를 배우자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한국 무용을 했는데 그 계기가 이제 세계 일주 연주 여행을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둘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죠.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 나가면 잘 안 들어올 때거든. 미국 간 데 보면 한 3분의 1은 다 떨어지고 안 들어옵니다. 그 핑계다고. 그 시스템에도 그렇게 미국에 잘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서 떨어져서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한 석 달 걸리니까 그 사이에 내가 또 내 주위에도 뭐 미녀들이 많으니까 내가 또 변심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한 둘의 시험대로 보자. 그랬더니 중간에서 병이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해도 힘들죠. 한국 미용도 힘들거든요. 네. 또 뭐 장금이고 조그만 거 이러고서 몇 달 돌아다니다 보면 뭐 병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 제가 결혼했죠. 그러고서 이제 집사람은 무용 다 집어치워버리고. 내조만 하시고. 뒷바라지만 한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나흘 동안에도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내일 하루 동안에 그 이야기들을 다 어떻게 나눌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도 이순재 선생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밤 12시 5분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